내일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할지 않을지 최 대행의 결단이 나오지 싶은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대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지금 뭐 상황이 우리 당에서 누가 해야 된다면 마땅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랑 43년직이 아닙니까? 예. 대학 동기 동창회, 고시 동기에 제가 다 마땅히 해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마은혁 후보를 지금 임명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모레인가 무슨 국무회의 9시에 국무회의니까 간담회 간다고 9시하고 10시에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전 그때가 첫 번째 무슨 의미인지 뭐 바로 그거 간담회니까 뭐 바로 뭐 하지는 않을 텐데. 대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상목 대행과 43년직이라는 박수영 의원이 단식 농성을 지금 하고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었습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당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상목 국민의힘 잠깐만요. 이것만 보시죠.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최상목 대행한테 다시요. 이전이요.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확답 없이 잘 알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확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세요? 뭐 심사숙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들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마 임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대행의 대행 체제입니다. 그런데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서의 어떤 헌법재판관 임명인데, 이 부분을 본인이 하기에는 뭐 법리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주 또 이른 시일 내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탄핵 결과가, 아마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각이 예상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라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본인이 아닌 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대신 저는 박수영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단식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정치적인 대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어떤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어찌됐든 간에 법리적으로 위헌인 상태임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헌인 상태임을 계속 어떤 지켜라,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얘기를 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떤 단식을 통해서까지 관철하기에는 그만한 정당한 대의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박수영 의원의 단식 현장에 오늘 이 사람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누군지 만나보시죠.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용기는 결단을. 아이고, 저랑 교수님이야말로 용기는 결단 하셨죠. 우리 저도 합류하려다가 오늘 사실은요. 여기에? 네. 합류하려고 하다가 내일 모레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있는데 또 하면은 또 분명히 학생들 생각 안 하나 이럴까 싶어가지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기꺼이 이제 합류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다른 일 중요한 일 많이 하시는데. 정진 변호사님. 네네. 내일 모레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도 단식에 합류했을 거다, 이렇게 꼭 껴안기도 하고요. 또 메고 있던 빨간색 목도리 있잖아요. 그걸 서로 바꾸기도 했대요. 지금 전한길 씨 탄핵 반대 집회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사람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반대 힘을 싣고 있다. 이 장면도 최대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시중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 있습니까? 108명 있잖아요. 108 번뇌라고 하던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보다 전한길 씨 한 명이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인기가 높은 전한길 씨가 와가지고 격려해 주는 게 나머지 국회의원들 107명 다 와가지고 격려해 주는 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그 힘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아직은 후보자입니다. 네. 권한쟁의 주문을 읽어봤어요.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피청구인 최상목 대행입니다. 피청구인의 최상목 대행의 그 부작위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은 빨리 언제까지 마은혁을 임명해라 이런 이야기가 없고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부작위로 행사하지 않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었잖아요. 8월부터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작년 8월부터 민주당의 국회에다가 빨리 이제 3명의 헌법재판관들 물러나시니까 빨리 좀 지명해달라, 준비해달라 그 이야기 했는데 마이동풍으로 듣다가 이제 와가지고 마치 무슨 최상목 대행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이번 같은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즉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랑 똑같냐면요. 일정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국회는 언제까지 그 법률을 개정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린 게 있거든요. 그거 대부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굳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드시 언제까지 시한도 없는데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군요.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설주환 변호사님이 정답 말씀하셨는데 최상목 대행은 대행이 아니잖아요. 대대행이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빨리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다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돌아올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아무리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명을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이 월권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